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 클로버 X로 교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발표하게 된 세종 금남초 교사 황도현입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네이버에서 개발한 클로버 X를 처음 교실에 적용하려고 하니 사실 걱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클로버 X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에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건 교사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사실 많이 사용하는 챗GPT, 퍼플렉시티, 클로드나 리튼과 같은 플랫폼에 비해 클로버 X가 가진 강점이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 독도는 누구 땅일까요? 네, 그죠, 우리 땅이죠. 네, 클로버 X에서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데요. 이 챗GPT에서도 오원 프리뷰라는 그 논리적 해석 영역에 보면 이렇게 독도는 이제 두 나라의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어요. 이 퍼플렉시티가 논문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요새 이제 플랫폼이었는데 일본어로 독도가 누구 땅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분쟁 지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한국어로 검색을 하면 한국 땅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챗GPT도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물어보면 분쟁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로 물어보면 한국 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일본어로 분명히 기상천외한 친구들이 있어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클로버 X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어로 물어봤더니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업 자료를 만드실 때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반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너네 부모님 만수무강이라고 게임에서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좋은 얘기 아닌가? 부모님 건강하라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클로버 X에 검색을 했더니 이건 불쾌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챗GPT에서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는 뜻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 초등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욕설 3위가 게임에서 너네 부모님 만수무강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어에 대한 문맥에 대한 이해가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보다 굉장히 좀 정확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정확한 정보 검색인데요. 저희 여행지 가면 어디를 많이 쓰시죠?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챗GPT에서 나오는 식당들은 현재 세종시에 없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은 다 존재하지 않고요. 왼쪽에 있는 곳은 저도 다 가본 데인데 실제로 세종에서 맛집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 네이버의 데이터를 가져오다 보니 저희가 이제 현재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보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네 가지의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학년 국어 교과서의 첫 단원이 바로 비유법을 사용해서 시를 쓰는 단원이 있었는데요. 이제 교사들이 처음에 수업을 할 때 주제를 정하고 비유적 표현을 찾고 시를 창작한 후에 시를 이미지로 만드는 이렇게 수업의 흐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제를 정할 때는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모았습니다. 모으고 난 후에 다 같이 협동으로 마인드맵을 했는데 생각보다 왼쪽에 아이디어 구상하는 데까지 아이들이 주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클로버 X에게 초등학생이 사용할 시를 지을 때 좀 더 참고할 만한 주제들을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줬고요. 이제 아까 전에 맨 처음 저희 반 애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단어가 구름이었는데요. 이 구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비유법으로 한번 사용해서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했더니 대부분 거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로버 X에게 비유법 예시를 좀 알려줘 하니까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예시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시를 써줘 하니까 이제 순식간에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비유법을 활용해서 시를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를 학생들이 창작하면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비유법 사용해서 시 써 하면 비유법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운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거나 맞춤법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클로버 X에게 왼쪽에 시를 주고 한번 교정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더 운율을 살려서 우측처럼 이렇게
학생 작품을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시화를 하는 게 교과서 내용에 있는데 저는 사실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교수님이 제 그림을 보고 찢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시화의 어떤 그림에 초점이 되다 보니까 시의 내용보다는 그림에 초점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학생들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림을 이제 제작을 해봤는데요.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 그림 또한 연령 제한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의 시를 다 확인해서 이 프롬프트를 분석해서 넣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버 X에게 시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고 프롬프트를 뽑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프롬프트를 뽑아서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시를 이제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동영상 플랫폼에 이렇게 넣을 때 또한 왼쪽처럼 이렇게 프롬프트를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영어로 프롬프트를 제작해서 그대로 넣었더니 이렇게 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시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노나 이런 노래 플랫폼 또한 대부분 학생들과 하면 이제 그냥 가사만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는데요. 원하는 노래 성향, 노래 스타일을 적어라 한 다음에 그거를 클로버 X에게 프롬프트를 요 노래대로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에 대한 이해가 강점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이 일기, 뭐 독후감, 논설문 아니면 설명문들을 그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학생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교정한 내용을 다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교정해서 글도 작성해줘 하면 교정한 글까지 작성을 해줍니다.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업무 처리 사례였는데요. 이제 업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저희는 이제 9월 달에 2박 3일로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보통 저희 학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체험학습을 가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체험학습 가는데 제가 6학년 담임인데 5학년 때 안 갔던 데를 찾으라고 하니까 사실 세종시에서 근처에 점심 식사 전에 돌아오는 10개의 체험학습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네이버에 늘 어디 수학여행, 어디 체험학습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수학여행을 작년에 갔던 선생님이 스누피 가든 근처에 간 식당을 갔더니 좀 맛이 없었다. 제가 여기 네이버가 너무 큰 기업이다 보니 혹시 저 식당에 피해가 갈까 봐 가렸는데 이렇게 네, 여기 맛이 없고 좀 좁아서 학생들이 가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거를 검색하는 게 제주도에 가지 않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주도 수학여행 식당 이렇게 쳐도 잘 안 나오고 하다 보니 또 단가까지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어려웠는데 이렇게 했더니 단가 10,000원 해서 옛날 옛적 성산 본점이라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 9월 달에 옛날 옛적 성산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큰 식당이었고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 식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챗GPT나 퍼플렉시티 이런 거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이버 기반의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업무에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계획서나 가정통신문 문구 같은 경우 아직은 이제 외국의 사이트를 활용할 때는 조금 약간 번역체 표현이 나온다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클로버 X는 조금 더 한국어 문체에 익숙하다 보니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학급 경영 사례인데요. 사실 저는 수업보다 반에 이제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에 대한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에도 관계가 힘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뭐 구글 설문을도 해보고 뭐 종이 설문지도 해보고 이제 너무 좀 조급해서 막 우리 반 관계 읽기라는 에듀테크 플랫폼이 나왔다고 하길래 5만 원을 내고 이제 결제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막 주의해야 되는 친구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사회정석 역량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곳에 다 보아도 결국 제공해주는 조언이 지금 보시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얘가 이제 공감 영역이 하라고 나온 친구인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줘야 되는지 좀 감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버 X에게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봤어요. 어떻게 좀 해줄까라고 했더니 뭐 역할극을 해봐라, 감정카드 활용해봐라, 좀 구체적으로 조언을 굉장히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한테 그럼 읽어줄 만한 그림책이 좀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에게라는 뭐 동화책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똑같은 걸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는 없는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뭐 안아주는 기계라는 책을 읽어주라고 해서 제가 검색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런 책은. 이렇게 이 실제로 친구에게라는 책이 저희 학교 도서관에 있어서 학생들과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뭐 감정 카드를 가지고 학생들과 대화해보고 또 이제 이거를 학부모님께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에 대한 조언도 이 클로버 X를 통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이제 세종시교육청에서 학생 입문 책쓰기 실천단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는 3월에 할 때는 어떻게든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선정이 돼서 가서 이제 학교에서 쓰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결과물이 너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클로버 X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에게 너희가 쓰고 싶은 소설의 주제가 뭐야? 라고 했더니 초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이 초능력으로 도대체 무슨 소설을 쓰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에게 저런 거 말고도 이런 게 있다라고 클로버 X를 통해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제 모험, 우정, 뭐 가족 그리고 여기도 실제로 판타지, 과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 말고도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할 때 조언을 받는 도구로 사용이 가능했고요. 이제 등장인물과 배경을 창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애들 보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생각나는 대로 불러봐라. 하나씩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부른 것을 넣고 소설을 써줘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그걸 가지고 소설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더 길게 써달라고 하면 더 길게도 써주고요. 애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막혀요 할 때는 가지고 와 해서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고 뒷이야기를 좀 써줘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뒷이야기까지 써주기 때문에 조언을 할 때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이렇게 학생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배경과 등장인물을 먼저 생성해 줬더니 막 쓰기도 전에 이미 막 성공을 했더라고요. 자기 주인공에 대한 애착이 막 생겨서 주인공 이름 얘기하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소설을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교정을 한 후에 캔바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교정 또한 제가 학생들 소설을 매번 교정을 계속 다 읽고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길게 쓰기 때문에 클로버 X에다가 맞춤법, 그 다음 어색한 내용 어떤 거 추가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고 넣으면 이렇게 고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추가했습니다라는 조언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표지 디자인 또한 학생들의 소설 중에 제가 어떤 것을 프롬프트로 뽑을지가 너무 감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기니까. 이것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고 프롬프트 뽑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지를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제작한 책인데요. 캔바로 옮겨가서 왼쪽처럼 전자책으로 하고 이 전자책을 다운받아서 출판사에 맡겨서 이렇게 이제 책을 출판해서 학교 도서관과 부모님 그리고 교육청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이제 공간혁신 사업을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도를 이제 디자인을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인테리어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다 보니 학생들과 팅커캐드로 먼저 이 복도 공간을 3D로 구조화를 했습니다. 6학년 저희 반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모형을 제작했는데요. 이렇게만 하니까 애들이 감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건축사님한테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D 렌더링을 돌릴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돌릴 때 또한 클로버 X에게 이거를 우리 학교인데 학교의 이 공간을 3D로 돌리고 싶어. 프롬프트를 좀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오른쪽과 같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강당에서 이제 건축사님 앞에서 공간혁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클로버 X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사용하실 때 요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나 저희가 다 챙길 수 없는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실의 한계를 굉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요. 선생님들 교실에서도 한번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이상입니다.